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이죠. 미국으로 출국한 죽산 미국 종법사님이 1년여 만인 2월 11일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원불교 최초의 해외 종법사인 만큼 교단 내외적으로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오늘 매거진 원에서는 죽산 미국 종법사님 모시고 특집 대담 준비를 했습니다. 죽산 미국 종법사님과 함께 미국 원불교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미주 및 해외 교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1월이죠. 원불교 최초의 해외 종법사로 또 임명이 되신 후에 9월 추대식까지 또 무사히 마쳤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또 각국 종법사가 탄생할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또 그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퇴임 후에 미주 이제 교령으로 가셨던 게 아마 미국 종법사 탄생에 좀 초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러기보다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초창기에 이미 해의 종법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스승님들께서 오래 전부터 해의 종법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 교원 개정할 때 해의 총부법에 대해서 교원에 이제 집어넣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전산 중앙종법사님께서 사실은 단안을 내리셔서 작년에 임명을 받고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원불교가 미국에 교법 전한 지 한 50년이 이제 넘었죠. 근데 반백년이 어떻게 보면 좀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지인들이 느끼는 또 원불교에 대한 체감 온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두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원불교는 굉장히 생활 종교잖아요. 생활 속에서 교법을 실천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불교는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정신 개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부분하고 우리하고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회잖아요. 실용적인 사회. 그러니까 우리 생활 종교라는 거하고 미국의 실용주의하고 여합부절 딱 들어맞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 문명이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맞이하면 정신을 이렇게 보완하고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우리 교법은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미국에서 원불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해는 미국 종법사 추대식과 미국 총부 출범식 그리고 종법사 보좌의 구성 등 조직을 좀 구성해보는 한 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원기 107년은 교단 이제 4대를 위한 미국 총부의 역할이 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수의단을 구성해서 출발하는 것은 109년 후반기 가면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지금 종법사 보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의단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좌위원을 구성하고 그걸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9명, 보좌위원 9명, 그래서 18명이 연석 교육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 다시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 문화와 풍토와 그 토대에 맞게 어떻게 포석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논의를 해요. 하나는 교화 훈련 부분, 그리고 교육 부분, 인재 양성을 이것은 시급한 문제니까요. 그동안에 한국에서 인재 양성을 미국에다 데려다 그냥 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간 역할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교화를 위해서는 영어권의 현지인 인재를 우리가 배출해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치교는 구성됐는데 실질적으로 하부 규칙이라든가 교령이라든가 이런 법령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 총무법제분과에서 그것을 내년 후반기까지 해서 대체적인 맞은 규정을 좀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복지 부분으로 해서
네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협의하고 상의해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한국의 원불교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명실공히 미국 자체 내에서 원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에 어떻게 포석해 갈 것인가를 논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과 내년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출범하는 데서 중요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뭔가 지난해에는 조직 좀 구성을 해놓고 올해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그렇죠. 실질적인 다져나가면서 문제를 논의하면서 포석해 가려고. 네. 그리고 109년 이제 후반기쯤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완성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종법사로서 첫 공식 일정을 미주 선대 순방에 좀 두셨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미주 선학대학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당히 그 상류사회에 맞으면 지성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주 선학대학이 어떻게 보면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앞으로 영성의 중심 대학으로 저는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에 영성의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메디테이션이라든가 마인드풀리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심 대학으로서 나는 말하자면 선학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말하자면 바탕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입니다. 그럼 미국 현재 재가 출가 간에 인재 양성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중요한 것인데 그 통로가 선학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선학대학 가서 현재 원불교 학과생들 공부하는 학생들과 같이 훈련도 같이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이번에 미주 선학대학이 더 큰 자리를 옮겨가지고 오히려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공식 일정을 또 미주 선대 순방으로 두셨죠. 이후에 서부교구 훈련원 기공식 그리고 오스틴 교당 본부실 같은 좀 굵직하고 큰 행사들도 진행이 됐는데 특히나 저도 눈여겨봤던 게 교단 최초 메타버스 본부식이죠. 오스틴 교당 본부식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교단 최초로 메타버스 안에서 본부실 거행했습니다. 근데 되게 요즘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향후 5, 6년이 되면 메타버스라는 것이 일반화 되다시피 아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타버스 뭐 버스에 올라타나 처음 네. 그런데 메타하고 유니버스하고 이 플러스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상 공간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교당이 좁은데 이 가상 공간은 무한한 법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당 안에 들어가면 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경도 추월하고 같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원불교는 물질문명이 맞이한 첨단의 도시에서 활용하는 이게 우리는 물질문명을 최대한도로 공부하고 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메타버스 교당 본부식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4차 산업사회, 5차 산업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히 사방팔방으로 소통하는 시대, 융합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모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실을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메타버스 안에서 경험을 하고 현실에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포석해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그때 이제 가서 본부식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 공간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거의 일반화되고 활용화될 수 있겠구나. 앞으로 미국 정부 같은 데도 메타버스 공간을 하나만 마련하게 되면은 그 안에 모든 자료라든가 모두가 소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 체제가 돼서 같이 교단 전체를 같이 함께 운영해가는 앞으로 영웅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단을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 같이 좋은 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소통하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선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때 가서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처음엔 좀 모두가 낯설 수는 있었는데 오히려 그 메타버스 본부식을 또 교단 최초로 진행을 하면서 또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세계 각국이 그리고 누구나 초연결 시대에 있는 만큼 또 그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또 운영할지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대식 법문에서 제가 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열린 신법, 상생의 신법, 평등의 신법으로 하나의 세계, 은혜의 세계, 공존의 세계를 열어가는 정신개벽의 주체가 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짚어주시면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제 말씀이라기보다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모든 성자리 나오셔서 법을 짤 때 그냥 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나오셔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먼저 보셨어요. 시대관을. 물질 문명이 한정없이 발전 시대. 근데 그것을 세 가지로 보내줬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한정없이 열려가는 시대가 돼요. 정말로 이제는 세계가 한 공간이 되어버려요. 이제 모든 문화가 미국과 여기 한국이 옛날에는 이것이 뭐 전혀 별개의 세계가 그랬는데 이제는 한 틀에서 같이 움직여갑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세계가 열려져 가는. 그래서 이제 이 문화라든가 모든 면에 경제라든가 그리고 종교라든가 사상이라든가 함께 소통하고 다 가는 시대가 열려가는 시대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종사님이 보석한 것이 앞으로는 상극의 시대나 상생의 시대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같이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도수로 볼 때는 뭐냐면 앞으로 시대는 상생의 시대로 가요. 상생의 시대에 신법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애로가 많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생의 신법, 그래서 상생을 이야기하고요. 앞으로는 차별 없는 시대가 됩니다. 모든 것이 평등 시대가 돼요. 조그만한 거 있어도 다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큰 세 개 틀을 보신 거예요. 하나는 한없이 열려가는 시대, 상생의 시대, 그리고 평등 시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열려가는 시대에서 사막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법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상생의 시대에 사은의 큰 윤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거끔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 평등의 시대를 통해서 사유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교법 자체를 그렇게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과학 문명으로는 이렇게 발달한 나라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민낯이 굉장히 드러났습니다. 도덕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미국에 있어서 향상시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세 가지 틀을 그것을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정신 개벽으로 은혜의 세계 다 함께라는 그 타이틀로 그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우리가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또 빠르게 나아갈 수도 있을 텐데요. 경제적인 자립 방안 마련이나 아니면 행정 시스템 구축 같은 이러한 과제들은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인재도 필요하면 한국에 데려다 두고 돈도 필요하면 한국 가서 갖다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종사님 초창기에 무슨 경제 자립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고군분투하면서 마련해가지고 건설에 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도 초창기라고 하면 초창기입니다. 그런 게 현지에서 우리들이 어떡간에 경제 자립을 세우고 인재 양성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모든 종교가 하드웨어 쪽에 많은 돈을 쏟았습니다.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그래서 그 위에 교화 활동을 하고.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모든 돈이 결국 무엇이냐면 교도의 수중에서 다 나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교화의 틀을 잡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사람 위주로 오히려 투자를 하면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죠. 인재하는 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사람 공부하는 데 직접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훨씬 이 관리비라든가 안 들고도
그게 미국에 있어서는 그래서 미국 지금 자치교원이 뭐로 되었냐면 교화단 중심의 자치교원으로 되었습니다. 10사람이 모이면 이 건물 없어도 교당이잖아요. 같이 공부할 수 있잖아요. 깨달으면 공동체가 돼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함께 나가고요. 그리고 공간은 얼마나 우리가 어디든지 사용할 공간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시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물론 경제적 자립을 이제 세워가는 건 이건 해 가야 됩니다. 그러지만은 종교의 방향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미국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이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잘 다져진 그러한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할까요? 어떠한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어떤 걸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세 가지 말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상생 시대입니다.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사람,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사람이 먼저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상승의 시대예요. 상승의 신법을 써야 돼. 그런데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전부 다 무기를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다 쓸 거예요? 사실은 이 방향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계가 우리 무기 만드는 그 일부분 돈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에 얼마나 어려운가 많습니까? 만약에 선진국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세계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그 사태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전부 다 자국의 이익에 관계되는 거예요. 정권 유지 차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깔려져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지도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어떻게 가졌나요? 그런데 지도자 중에서 가장 큰 지도자가 되면 성자들이시요. 근데 소태산 대종사께서 앞으로 시대는 상생의 시대로 가는 시대다. 신법을 그렇게 써야 된다. 개인도 그러고 단체도 그러고 나라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것이 참 너무나 뻔히 보이는 사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빨리 전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같이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이 얼마나 좋은 세계입니까? 만들어 가야죠. 죽산 종법사님께서 법장을 전수 받으십니다. 이 장은 미국 종법사를 상징하는 장입니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경례. 네,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매거진 원에서는 죽산 미국 종법사님 모시고 특집 대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죽산 미국 종법사님과 함께 미국 원불교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미주 및 해외 교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전선이라고 할까요? 직접 뛰고 있는 현지 지도자들의 역량이 또 현지 교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또 인재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조도 해주셨고요. 한국에서 해외 교화를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또 자체적으로 인력 수급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체적으로 인력 수급하는 게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방향을 찾아서 논의하고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출가를 많이 뽑아서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미국에 있어서는 출가는 정례화를 시키고 재가를 많이 활용하는 방향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교육분과에서 이 재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 원무 제도를 정례화했고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인재를 뽑아 쓰는 방향에 대해서 일단 지난 3월 보좌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1, 2년간 시행해보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미주 총부가 생겼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미국 현지 영어권의 현지인들을 인재를 뽑아서 쓸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로 아까 선악대학의 교육을 통한 역할, 원다르마 센터에서 수행과 신앙을 통해서 이 훈련을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해 가려고 지금 여하튼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또 지금 미국 교화에 또 뜻을 품고 있는 교역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공적인 교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또 그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또 같이 주시면 또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제가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뭐 때문에 미국을 갔냐. 내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중국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오로지 해가 한 사람에게 법을 딱 전하고 달마대사는 사라집니다. 2조가 3조한테 그러고 3조가 4조한테 그렇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6조 해능대사 와서 불교가 중국에 편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역자가 미국을 뭐 때문에 갔냐? 법을 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교전 한 권 딱 들고 정말로 우리 대종장이 교법 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가장 정말로 갖춰야 될 거는 교법 정신입니다. 예? 그러잖아요. 예. 교법을 통해서 자기 삶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 가려면 언어 해야 되잖아요. 영어는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건강입니다. 해외 교화를. 건강.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교법 준비를 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건강을 이렇게 정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기본이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또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법 정신의 기본에서 언어와 건강을 갖추고 그리고 뜻을 품으면 좋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한한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달라 북적북적해. 미국은 하나의 주가 우리나라보다도 큰 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보니까 한 주가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 와서 활동하면 정말로 좋을 겁니다. 네, 앞으로 뭐 50년도 아닌 500년 이상을 또 함께할 그런 분들이 또 그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미국 총부 인사에서 개척 교화 인사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개척 교화가 시작이 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윤선중 교무라고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카고 위에 미네소타주에 노스필드라는 곳에 세인트 울라프 칼리지라는 대학에 감리계통 신학대학에서 운영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임하려면 교단에서 수단 승인이 있어가지고 파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교무 한 사람이 가 있으면 그거 교당이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대단해요. 대학 가서 정말로 강의하면서 지금 아시아 종교 관계 그리고 불교에 관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강의를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랑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10명이 딱 형성이 돼요. 그럼 이거 교당 아니라고 누구 보냐. 교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개척교화 이번에 발령하면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전까지 어디 교당 규모가 갖추고 무엇을 집을 지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교역자가 한 사람 갔으면 어디 가네. 대학에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인재 양성을 통해서 만약에 미국에 한 10개 하다못해 10개 대학만이라도 동서남북으로 딱
교역자들이 가서 잡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 이 지성사회의 원불교가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윤선종 교무를 개척과로 발령하면서 내가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당 실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끼리 같이 공부하면서 틀을 만들어야 이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정말로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해서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느 직장에 가서 직장을 구해요. 구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그냥 자기 생활을 해결되고 그 삶이 거기서 교화를 하고 가히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교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그 돈을 들이고 그렇게 안 치더라도 2년만 다면 미국에 그냥 수없이 거점화를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원불교가 조금 여하튼 초기라 그러지만은 조금 더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힘타면 아마 생각하는 이상으로 원불교가 굉장히 확산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또 계획으로 또 승인을 하시고 발령을 냈는지까지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혹시 윤선희 교무님이 가신 후에 어떻게 이제 지내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들은 게 있으신가요? 거기서 이 불교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아시아 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원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다네. 그리고 이게 신학대 감리 계통이 좀 개방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주위 교수들도 온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 윤선종 교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8월인가요? 서울에서 세계 불교학 대회가 열려요. 그런데 거기에 패널로 참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방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네, 그렇네요. 현지에서 반응도 좋고 그리고 그 교육자 한 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이미 교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당히 고무적인 게 올 1월에 진행했던 동선 훈련에 현지인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 이 소식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또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영성에 관한 관심과 수행자들이 좀 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바로 해석을 좀 해봐도 될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원다라마 센터가 우리로 보는 훈련원이지만 영성센터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원다라마 센터, 영성센터가 미국에서 정말로 이렇게 뜰 수 있는 원다라마 센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성장해야 될 거다. 근데 그것도 늘 사모보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래 계획하기는 겨울에 한 달, 여름에 한 달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한 달은 너무나 깁니다. 2주를 2주 정도 했으면 그러면 한번 2주 해보자 해가지고 동선을 시작했습니다. 대종사님이 총부를 초기에 원기 9년에 총부 터를 잡아놓고 그해 5월달이죠. 만덕산 가서 한 달간을 선을 놨습니다. 그래서 초선터라고 합니다. 만덕산을. 그래서 원불교 미주 총부가 시작했는데 우리가 뭐부터 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 정비하고 미국에 있으면 제가 출가 따로 나고 제가 따로는 것이 아니라 가리지 않고 함께 와서 공부하는 틀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동선하고 여름에는 하선을 지속적으로 이걸 해가는 방향으로 해서 다 이제 지금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교민들보다도 현지 영어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이제 주로 이제 선을 주로 많이 하고 문당 감정하는 시간을 갖고 워킹 메디테이션도 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재밌게 이렇게 훈련을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에는 하선에는 더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선에는 오히려 더 많은 특히 또 현지인들의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또 코로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종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자세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 또 종교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지거나 혹은
혹은 불신까지 가게 되는, 아니면 진정으로 종교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자세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고민과 그에 대한 성찰들도 종교계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들은 우리 종교가 어떻게 좀 다가가야 하는 자세, 모습 이런 게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 큰 틀 하나를 변화를 지금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급속히 더 진행된 것이 뭐냐면 이미 탈종교의 현상, 종교화 현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데는 명상, 마인드풀리스라든가 마음 챙길 이런 것들이 더 급격히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종교화 현상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필요하면 가서 배웁니다. 여기는 종교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종교성은 극히 약해집니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막 기독교면 기독교, 막 천주교는 이것이 너무나 가만이야. 근데 거기는 종교 개념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원불교에 캐톨릭 다니는 사람이 원불교 명상으로 와요. 기독교 다니는 사람은 명상으로 와요. 유대교 다니는 사람이 명상으로 와요. 원불교 가서 같이 법회 참석해 명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명상을 했으면 또 헌공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미국 가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종교의 개념이 바꿔지는구나. 종교의 개념이 바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종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삶에 필요하면 와서 배우러 와요. 바로 와요. 그러니까 종교의 마냥 구분 없이 앞으로는 필요한 사람은 어디든 가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는 앞으로는 말하자면 강대하고 원만한 종교 시대가 되는 걸 무엇이냐면 종교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우리도 필요하면 기독교 가서 배울 수 있잖아요. 천주교 가서 배울 수 있잖아요. 서로 넘나들면서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마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그 세계가 굉장히 앞당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제공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을 강조하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진리적으로 삶을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질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종교적 신앙도 물론 뭐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종교 개념이 많이 바뀌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종교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하고 또 답을 계속 찾아가고 나누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원음방송 이사장을 또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가장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방송교화, 이제 온라인 교화에 대한 가능성 부분인데요. 방송교화의 미래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방송 매체가 중요하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런 매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매체 하는 것하고 요즘 유튜브라든가 유튜브에 나오는 거면 그 길게 안 씁니다. 5분,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근데 그것도 길다고 생각해요. 다시 틱톡에 가면 뭐 15초, 20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문화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매체는 방송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다시 편집해서 계속 말하자면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겸해서 움직여가는 틀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 일상 삶이에요. 이 스마트폰 하나 딱 가지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른 거 안 봐요. 그러니까 방송도 볼 수 있고 오히려 그래서 이제 나는 방송 교화가 앞으로 이렇게 정말로 결국은 말하자면 정신문명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은혜 세계를 건설하는 방송이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방송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어떤 방향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흐름 따라서 변화하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미 세상은 이만치 가는데 이렇게 뒤떨어가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이 매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 잡히겠죠. 뭐 틱톡 같은 쇼폼 컨텐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좀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SNS에서 하는 온라인 교화나 이런 그 영상들을 직접 혹시 보신 적이 그것은 있으세요? 자주 접하죠. 안 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접해요. 수없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는 그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점을 해야 되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세상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원불교가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또 젊은 세들이 좋아하는 쇼폼 콘텐츠에 또 담아보고 또 온라인 영상들도 다양하게 또 편집해서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저희 방송에 또 집중이 되고 또 라디오 채널과 TV 채널을 가지고 있는 원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음 방송은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게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대중이 선호도잖아요. 네. 대중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 이게 이 종교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매력 있는 종교가 되고 매력 있는 방송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 매력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대중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편성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관심과 호기심이잖아요. 네. 그렇게 끌 수 있도록 하되 그다음에 그 안에 정말로 더 가치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네, 아마 그 모든 것을 갖춘 게 지금 오늘의 특집 대담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슷한 얘기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잘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의 개념이 바뀐 만큼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충족해줄 수 있는 종교가 되는 것처럼 방송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또 새해가 됐을 때 아침에 메시지를 통해서 조용한 혁명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 메시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가끔 미주 청부 처음에 자치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초기에 구상하였던 교단의 모습이라는 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그 초기에 그 3.1운동으로 하고 원기 19년에 치열했던 그 시절에 그냥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그때 구인제가더라서 야 우리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출범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래서 안으로부터 조용히 스스로를 바꾸하자. 혁신이라는 것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이잖아요. 인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노바라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새롭게를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나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움이 번져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교법을 실천해도 뭐 다른 사람한테 막 전하는데 나는 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준만큼 교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정말로 이렇게 정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데 있어서 자,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정신개벽의 씨앗을 나로부터 정신개벽의 향기로부터 나로부터 풍겨나고 정신개벽의 바람으로 나로부터 불려나가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네, 오늘 매거진 원에서는 죽산 미국 종보사님 모시고 특집 대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죽산 미국 종보사님과 함께 미국 원불교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미주 및 해외 교화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이웃 종교와 함께 하는 그런 종교로서 또 원불교를 빼놓을 수 없는데 미국에서도 이웃 종교의 화합을 조금 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원불교 교법 자체가 모든 종교와 같이 소통하면서 해가는 종교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어서는 나는 그 부분이 더 대단히 중요한 한 분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의 협력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작년에 9월달 출범식과 추대식 때도 스님도 참석하고 목사님도 참석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자주 교류도 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때 새해에도 다르마 센터를 다녀가서 그래 나도 이제 뉴욕을 한번 방문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미국에서 종교 간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폭을 넓혀가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종교 간 협력 관계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맞이하면 활동 뭐랄까 그 결실이 더 아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맨하탄 교당에 주축이다 가지고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죠. 거기가 유엔도 가까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종교 연합 UR United Religions라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스승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국 모든 교육자, 제가들 할 것 없이 이제 같이 함께 그 부분은 논의하면서 앞으로 확대해가고 더 부분에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보다 또 미국에서의 이런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바로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중요한 대각 개교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원기 106년부터 이제 미국 현지에 미국 종보사님 법문이 내려지고 현지에 맞는 그리고 또 그 현지 언어에 알맞은 내용으로 대각 개교절 법문이 전해지는 거 굉장히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미국 자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로 미국에서는 이제 교무님들, 제가 교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종황종법사님께서 신년 법문 내리면 여기서도 거기서도 다 이렇게 다 보고 다 듣고 다 합니다. 그리고 대각개교절 되면 또 여기 다 듣고 다 해요. 그러지만 이제 미국 자체가 되기 때문에 미국 이제 종법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간단한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신년에도 신년 메시지로서 그랬고 대각개교절에도 금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세계 상황이라고 볼 때 상생과 은혜와 이타라는 그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지금 방향을 잡고 그래도 메시지를 보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우리 대각개교절의 법문을 전해주실 내용으로 살짝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신 게 상생과 그리고 이타 부분, 은혜와 이타. 은혜와 이타. 그렇죠. 요렇게 세 가지 틀이 이제 같이 통하는 말이. 네네. 근데 이제 종교성의 가장 큰 가르침은 이타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종교가 1000년, 2000년 가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이타성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디 보니까 기업은 100년, 국가는 500년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기업은 종교는 1000년, 2000년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모든 종교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종교가 얼마나 이타성을 행하느냐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교법을 말미에 일상수행법에 공익심 있는 사람, 교법 말미에 무아 봉공이라는 것을 딱 넣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금년 대각개절은 조금 작년에는 정신개벽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아까 상생과 은혜와 이타라는 조금 그런 타이틀 좀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원기 107년 대각개교절에 내리는 법문도 잘 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또 특집 대담으로 함께 해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올해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또 전쟁의 상황들 정말 예기치 못한 고통들로 전 세계인들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용기와 뭐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까요? 대신 한번 제가 부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카메라 직접 보시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마 코로나 사태가 정말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나는 세계 질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류는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잘 넘기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곧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은 인류 앞에 나타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들의 정신과 의식을 사실은 새롭게 변화를 시켜 삶의 형태를 바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더 앞으로 큰 문제가 기후 환경 문제라는 이런 것은 더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파생되었다는 하나의 그런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문명을 도학 문명을 바탕에서 이렇게 바르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틀을 조정해 가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때는 어쨌든 조심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정말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대종사님 말씀대로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좋은 세상에 우리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시대는 정신개벽을 하지 않고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다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고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끊임없이 노력해가지만은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들 하면서 건강 잘 챙기면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염원 드립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지나갈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왜 발생을 했는지 우리가 꼭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이러스도 있겠고 전쟁 같은 상황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후환경 분야까지도 계속해서 앞으로 다가올 과제들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시기들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죽사미국 종보사님과 함께한 매거진원 특집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의 합력으로 미국 원불교 새로운 역사를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함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